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처음 시간에 기관,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또 시장을 이룬 3대수가 있죠. 개미. 그러니까 중국은 개미를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조차이라고 부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왜 부추냐 그러면 네. 여름에 부추를 계속 베더라도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미들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중국 시장에서 펼칠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중국 개미가 몇 마리냐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네. 1억 9,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배 되는 사람들이 계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월 이제 턴오버는 한 10% 정도, 네. 그래서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좌 수로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166만 명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계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작년 증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작년에 못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91조, 그래서 중국 GDP가 한 100조 내외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대입니다. 2015년에 시총이 제일 컸다고 하면 그때 한 51조 정도 됐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인덱스는 0% 횡보했지만 시총은 이제 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 산업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IT가 중국의 대표, 한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시총으로 보면 바이오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전자고 3등이 은행이고 4등이 음식료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꽤 많이 상장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헝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많고 많은 거 아닌가. 하여간 이제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 유입 놓고 보면 작년에 4,321억 위안,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60조가 훨씬 넘는 돈이 순유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빠졌지만 중국은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제 기업 사이즈가 우리 별로 감이 없는데 중국은 지금 1,000억 위안, 우리로 치면 18조 원 이상 되는 시총이 되는 기업이 162개나 있습니다. 시총 18조 이상 기업이 그렇습니다. 100개, 10개 다니고 162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케일이 우리하고 지금 사실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중국을 이 호랑이 뭐 코끼리 다리 하나를 만지면서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한 거죠. 상당히 저희는 뭐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또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작년에 인덱스가 옆으로 횡보했지만 공모 규모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2021년에 5,400억 정도 공모를 했고요. 상장된 회사 수가 48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우리 같은 경우, 뭐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4천여 개 돼 있는데 거의 한 이제 10% 정도 이 정도씩 이제 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늘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상장 폐지 제도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작년에 가장 많이 역대로 퇴출했어요. 그래서 그래봤자 17개 회사가 퇴출했는데 그거 자체가 퇴출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부도가 나더라도 그냥 뒀지만, 그래서 요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있냐면 북경이 1등이고 그 경제도시인 상해가 아니라 광동성에 이 기업들이 상장을 두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T의 고향이라고 하는 저장성, 요게 금은동이고 그 다음번에 상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중국도 보면은 이제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확 죽어버리고 이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PER이 계속 떨어집니다. 시장 전체 PER이 한 20배 정도 이런 정도로 좀 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외국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PER이 떨어진다는 거는 좀 더 지수가 선진화된다는 거 봐야 그렇죠. 될까요? 네. 펀더멘털에 근접하는 이제 걸로 간다는 거죠. 실적 위주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1억 9,500만 명의 개미들이 어떻게 했냐 보면 거래 대금을 보면은 네. 이게 지금 2015년에 피크를 넘어섰습니다. 이때 후광통 열풍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6년 만에 넘어섰고
상장회사 4,200개, 시총 91조.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옆으로 퍼진 거다. 위로는 이제 인덱스 때문에 못 올라간 거고. 아, 거래 대금이 2015년을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180조 원. 하루 1거래 대금이 네. 이게 10일 이상 이제 지속이 된 날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연속 49일 동안 하루에 180조 원 이상씩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간 회전율도 보면 이게 2015년에 이제 2.05%로 피크였고 이게 이제 뚝 떨어지다가 2019년 이후로 거래량 회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자체는 이제 이 PR이 낮아지면서 거래량 회전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펀더멘탈에 기초한 거래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돈 벌었냐 잃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총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 이제 중국 증시는 커졌다. 그리고 그걸 이제 먹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이런 정도의 수익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재미난 것은 어떤 업종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를 보면 뭐 바이오니 무슨 IT니 이게 아니고 작년에 연초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전력설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을 정책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녹색 경제, 탄소 중립, 요게 이제 최대 수혜자가 전력설비고 두 번째가 이제 비철금속입니다. 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석탄이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이제 석탄의 공급 부족이 가격 폭등을 불러왔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화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철강,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자동차, 그리고 한참 뒤에 전자 바이오. 이제 이 작년 장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테크하고 이제 인포텍이 별로 힘을 못 쓴, 오히려 이제 전통 산업들이 금운동 1, 2, 3, 4, 5등을 다 해버리는, 요게 이제 코로나 특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성장주의 상승이 아니었던 장세로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후션강통 하고 나서 이 바이오 쪽하고 IT 쪽,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음식료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놓친 거죠. 아, 그리고 또 작년에 보게 되면 이 플랫폼 규제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빅테크 약했던 모습이 또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중국 국내 얘기이기 때문에 네. 빅테크 기업은 중국 국내에 상장된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아, 인터넷 기업들은 다 그렇죠. 해외나 미국에 있는 홍콩 거죠. 상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국내만 놓고 봤을 때 네. 한국의 이제 많은 기관들이 레코멘데이션 했던 이제 첨단 기업보다는 올드 이코노미가 대박을 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화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자동차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마오타이가 시총 1등이고 네. 공상은행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상은행의 거의 뭐 8, 90% 정도 되는 것이 바로 닝더셔타이 CATL이 중국에서 시총 3등으로 올라왔어요. 아, 시총 3위까지 올랐네요.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CATL의 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흘러내렸다가 네. 이제 약간 반등을 하는 정도고, 한때 이제 한국이 개인들이 많이 샀던 중국 핑안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형편없이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했지만 네.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석유 네. 이것은 이제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개미 장세를 보면은 인덱스는 하여간 옆으로 횡보했지만 시총은 거의 이제 뭐 2018년 대비해서는 저점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았고 2015년의 피크에 대비해서도 한 50% 이상 네. 더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021년, 2022년에 대해서 중국 개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동방사이프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얼마 벌었냐? 네. 그랬더니 궁금합니다. 네. 그 손실 봤다고 하는 쪽이 전체의 46%예요. 네. 그래서 절반 가까운 투자가들은 손실 봤다는 거고, 그래서 50% 이상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10%, 20%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14%. 네.
그래서 뭐 중국 장이 전체적으로는 빠지진 않았지만 역시나 이제 이런 사람이 46%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주로 어디에 투자를 했니? 그랬더니 가장 많은 비중이 성장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마주.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샀고.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시장이 어떨 것 같아?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올라간다고 보는 쪽이 18%, 빠진다고 보는 게 14%. 네. 근데 나머지 67%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개미들은 시장이 그렇게 높이 못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수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니? 그랬더니 3,500에서부터 4,000 사이. 요게 전체 54%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고.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개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개미들의 생각이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2022년에 이 주가 박스는 저점이 3,300, 이 고점이 4,000. 그러니까 개미들의 생각. 지난번 이제 기관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지금 박스로 놓고 보면 인덱스로 보면 이것은 2015년에 그 가운데 허리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중국 개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닥은 어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낮은 시점에 이 3,300포인트가 42%, 그리고 3,0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보는 쪽이 22%. 그래서 대략 한 3,000에서 3,300 정도를 개미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3,000은 웬만하면 안 깨겠다. 그렇죠. 보네요. 네. 그리고 어디다가 투자냐? 그 가장 최애 종목이 뭐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금년에도 성장주의 33%, 그리고 테마주 20%. 투자하는 종목은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오히려 이제 성장주가 더 돋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2년에 그러면 포지션 어떻게 가져갈래? 그랬더니 지금 있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35%. 네. 그리고 더 사겠다고 하는 것이 22%.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돈은 빼지는 않겠지만 약간 관망하겠다. 네. 이제 요게 주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개미들 같은 경우들은 항상 뭐 그렇습니다만 개미들은 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집어넣고 빠질 때 더 많이 파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2022년은 어떻게 보면 개미들은 상당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고 오히려 이 성장률 떨어지면서 고성장 산업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커졌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수강통 때만 하더라도 그 개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기관이 외국인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비중이 또 높아진 상황 속에서 저희도 동학개미 운동이 벌쳐지면서 개미들이 스마트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의 개미 부추들의 어떤 이 실력이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PR이 낮아졌다는 것이 펀더멘탈에 기초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보다가는 성장주에다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1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자주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외국인 따라하기. 네. 이제 이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공부 외국인이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전체 거래량의 뭐 한 3%에서 5%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로서 휙 날라오는, 그래서 그것은 외국인 따라하기에 이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혹한다고 그럴까? 네.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매기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내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외국인 순매수 동향,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주식, 이제 심천에 그 아무래도 테크주가 많은데 심천의 상위 탑10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 네 종목이 배터리 관련되는 주식이에요. 최근에 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산다는 이건 거죠. 장기적으로 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외국인의 시각이고 이제 거기에 중국의 개미들도 이제 아마 반응을 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잠깐 봤더니 그렇게 급락을 하던 이제 배터리 주식들이 주가가 이제 속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그것은 개미들이 테마주로서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같은 개미 입장에서 응원하는 상황이고요. 개미입니까? 큰 손 아니십니까? 일단은 이 2022년 중국 경제전망 C를 통해서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